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 37에 지금의 남편과 살게 되었고, 그때 당시 남편은 이혼하고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초혼에 남의 아이를 키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저를 정말로 너무 예뻐해 주셨거든요. 처음 인사를 드렸던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앞으로 너는 내 딸이다. 우리 못난 아들이랑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고마워. 식사 후에 설거지라도 도우려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넌 앞으로 우리 집 귀한 손님이야. 손님한테 설거지를 누가 시키니? 내가 하마. 우리 집은 남자 여자 그런 거 없다. 내가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웠어. 라며 본인이 나서서 설거지를 하시더군요. 어린 시절 차별이 당연시되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던 저에게는 그것조차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토록 가족들이 따뜻할 수 있다니, 이런 집이라면 당장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물론 주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초반에 잘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이상했죠. 제가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출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아끼시는 건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의 친모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덜컥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몇 개 꼽자면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할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상대 여자 쪽에서 집이며 혼수까지 싹 다 하겠다고 나선 모양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럼 본인들이 혼수라도 하겠다라며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처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괜히 수준도 안 맞는 싸구려 가전제품 드릴 생각이시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런 걸로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저희 집안 살림에 일절 간섭할 생각도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 저희 쪽에서 혼수하고 집까지 해오는 게 그런 비용도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간섭까지 하시면 제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시댁에 걸음도 못하게 했답니다. 남편이 싫다고 반박하자 시댁에 동전 한 푼도 안 받고 우리 집에서 다 해준 거 잊었어? 그럼 시댁을 갈 게 아니라 처가에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받은 만큼 효도하자. 막말로 우리한테 뭐가 도움된다고 시댁을 챙겨. 어차피 가봐야 용돈이나 뜯길 텐데. 계좌 이체로 주고 끝내. 라고 일갈했다고 하더군요. 그 문제로 수없이 부딪혔지만 남편은 아이 때문에 꼭 참고 살았다고 했죠. 시부모님도 매번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아들만 행복하길 바랬고요. 그렇게 아들도 손주도 못 보고 산 지 3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그때 울면서 집에 찾아왔는데 어린아이 둘을 손에 꼭 쥐고 왔더구나. 덜덜덜 떨면서도 아이를 꼭 안고는 우는데 우리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무너지지. 아주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직접 만나러 갔었지.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갔을 때 여자는 한숨 푹 쉬면서 말했죠. 그럼 저 같은 며느리 들이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좋았잖아요. 저 때문에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아닌가요?
때 되면 생활비에 용돈에 여행도 계속 보내드렸고 아무 불만 없으셨던 거 아니세요? 그럼 그 돈 안에 네가 이런 짓 하는 걸 눈 감아주는 비용이라도 포함된 거니? 더러운 불륜까지 눈 감으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 애도 있는 애미라는 사람이. 설마 너 내 아들한테도 그딴 식으로 짓거렸니?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결혼했냐고? 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다 사실이죠. 솔직히 저 술 먹고 놀다가 임신만 안 했음 어머님 아들이랑 스칠 인연도 없었어요. 옷깃도 안 스쳤을 거라는 거죠. 끼리끼리 논다고 저랑 남편은 애초에 물과 기름 같은 존재거든요. 태어나서 살아오고 보고 생활했던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제가 맞춰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애들을 생각해야지. 저는요,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인생 한 번인데 누구누구 엄마로 죽기 싫거든요? 막말로 어머님도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돈 많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은데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가려면 허락받아야 되는 삶?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네가 무슨 허락을 받아? 이제까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잖아. 유럽인지 뭔지도 간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랑 우리가 애 둘 다 봐주고 그랬는데 그건 저만큼 돈만 주면 지나가는 행인들도 해주는 거고 여행 가서도 전화질해서 언제 오냐 오긴 오는 거냐 독촉해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거든요? 저도 어떻게든 애들 봐서 참으려고 했지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걸 무기로 사람 족쇄 채운 것 같아서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요. 너 진짜 미쳤구나. 아주 단단히 미쳤어. 그 남자가 그리 좋아? 그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질린 거예요.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 야!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아!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여튼 없는 것들은 꼭 이렇게 언성 높이는 법밖에 모른다니까. 앞으로는 제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고혈압으로 병원까지 실려가셨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소송을 준비했고 그 긴 싸움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몇 년 뒤 저와 재혼을 한 거였죠. 그러니 시부모님이나 남편 입장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예뻐 보였던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여자가 질러놓은 게 너무 많아서 완벽해 보였던 거고요. 어쨌든 그 여자 덕분이랄까 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 평탄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아이들이 문제긴 했죠. 제가 들어왔을 때 첫째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라 제가 새엄마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나마 둘째는 좀 더 어려서 친해지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첫째가 절 무시하는 게 느껴졌죠. 첫째 주도하에 둘째까지 휘말린 건지 저를 따돌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하루는 첫째가 이러더군요. 저 휴대폰 좀 바꿔주세요, 아줌마. 휴대폰이 고장났니? AS 맡겨줄까? 아니요, 바꿔달라고요. 게임도 잘 안 돌아가고 싸구려라서 쪽팔린단 말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아이에게 말했죠.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정도면 꽤 최신형인데. 아줌마 거지예요? 됐어요. 진짜 엄마였으면 바로 바꿔줬을 텐데 가짜라서 그렇지. 우리 친엄마는 엄청 부자였다고 하던데 왜 하필 이런 계모가 들어와서. 진짜 짜증나. 첫째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퉁명스러워졌습니다. 또 말끝마다 아줌마, 가짜 엄마, 계모라는 말까지 썼고요. 처음에는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식사를 만들고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마련해줬죠. 실제로 가지고 싶다던 휴대폰도 바로 사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첫째가 친엄마를 찾기 시작하자 남편도 무척이나 당황하더군요. 아들, 갑자기 그 사람은 왜? 아빠랑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산다고 말해줬잖아. 아들이 엄마 보고 싶다는데 그게 이상해? 내 친구들은 부모님 이혼해도 다 만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만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시 저 아줌마 때문이야? 계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러냐고.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나랑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에 남편이 성질을 냈죠. 아줌마? 계모? 야,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너 이제까지 돌봐준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해? 이놈이 진짜 혼 제대로 나야 정신 차릴래? 내 맘이야. 아줌마도 뭐라고 안 하잖아. 무슨 상관이냐고. 너 이놈 이리 와. 너 오늘 날 잡았어?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팔을 걷자 전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왜 애한테 그래? 내가 그러라고 했어. 아줌마면 어때? 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제발 아이 손찌검 하지 마. 나도 어릴 때 맞고 자라서 그런 꼴은 못 봐. 알았어? 남편과 제가 유일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의 훈육이었어요. 무조건 때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버릇을 고칠 때 최고라는 남편과 달리 저는 천천히 기다려주는 걸 선택했죠. 아무래도 제가 어린 시절 맞고 자라서 그런지 그 훈육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맞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 애정을 가졌던 폭력이라도 하루하루 더해지면 점점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자신이 점점 더 강하게 때린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 훈육 방식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버릇없이 오냐오냐 해서 기른 것 때문이야. 애새끼 하는 말을 봐. 아줌마? 정신머리 빠진 놈. 네 친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왔겠지. 그 여자가 잘도 오겠다. 여보 그만해. 그런 말이 상처를 주는 거야. 당신도 그만 좀 해. 저러니까 계속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아들은 달라. 아들들은 몇 번은 패야 제정신 차린다고. 어릴 때 싹 잡아놔야 커서도 안 대들고. 이리 나와. 저는 온몸으로 남편을 막아섰죠. 때릴 거면 날 때려. 애들이 때릴 곳이 어딨다고. 절대 안 돼. 어우 답답해. 애들 망치면 그건 다 당신 탓이야. 알아? 시부모님에게도 사랑받고 남편과도 잘 맞았지만 이렇게 늘 아이들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온전히 아이들 편에 서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친모가 찾아온 거죠. 이에 남편이 가장 먼저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누가 연락을 한 거냐고? 그러자 첫째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할머니 휴대폰에 있던데?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왜? 내가 엄마도 보면 안 돼? 아빤 그럴 자격 없잖아. 내가 내 엄마 본다는 게 그게 왜? 너 진짜... 그냥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보고 싶다고. 왜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남편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아이가 바짝 긴장한 걸 본 저는 바로 남편을 제지했죠. 그리고 타이르듯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그냥 보게 해주자. 친엄마잖아 어쨌든. 당신은 분하지도 않아? 몇 년을 뒷바라지했는데 그 여자한테 간다는데? 분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부족했나 보지. 난 정말 괜찮아. 솔직히 아이에게 서운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계속 엄마 타령을 하니 가만히 있던 둘째까지도 저에게서 멀어졌거든요.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제 편이라는 것과 시부모님이 저를 더 걱정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넌 마음 쓰지 마라. 어차피 그 여자 한두 번 찾아오고 안 올 거야. 내가 휴대폰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 했는데 비밀번호고 뭐고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뭘 했을 텐데.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미련한 탓이야. 라며 너무 미안해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엄마 찾는데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내가 최대한 조율해서 너랑 마주칠 일 없도록 하마. 그러니 아가, 넌 걱정 마. 응? 걱정 안 해요. 애들한테 상처 안 주면 그게 다행이고요. 아휴, 우리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착할 수가 있는지.
고맙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해주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애정을 보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첫째와 둘째는 저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이거 사줬어요. 최신형 휴대폰이요. 아줌마가 사준 거랑 비교도 안 되죠? 아이패드도 사준다고 그러던데 역시 친엄마가 최고라니까요. 맞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그래, 참 좋아 보이네. 엄마는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뭐든. 부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만 거진데 우리 엄만 부자. 난 우리 아빠랑 엄마가 다시 같이 살면 좋겠어. 순수한 아기랄까. 어린아이의 그 말이 가짜 엄마라든가 계모라는 말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없어도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와 아이들의 면접 교섭이 시작되고 얼마 후 시부모님과 아이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남편의 전처가 아이들의 조기 교육을 위해서 방학에 맞춰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한 모양이었죠. 시부모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따라가겠다고 나선 상황이고 남편은 그 상황 자체를 결사반대했어요. 때문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크게 다투게 되었던 겁니다. 엄만 정신이 있어? 그 여자가 여행 보내준다고 그걸 쪼르르 따라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여행 때문에 가? 애들만 보낼 수 없으니 그렇지. 우리라고 좋다고 가냐고. 그럼 애들만 보낼까? 애 친모도 안 따라간다는데 애들만 덜렁 보내? 얘는 생각이 있는 건지. 그냥 아예 안 간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 형편에 무슨 해외야. 솔직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여자 잠깐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바람만 넣어놓을 게 뻔한데 이러다가 애들 더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건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고.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하잖니. 솔직히 너나 우리나 바빠서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간 적 있어? 가뜩이나 중학교 넘어가고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넌 아빠잖아. 아이들한테 뭐가 좋은지 그걸 생각해야지. 자존심 내세우는 게 전부니? 엄마! 시어머니는 남편이 말이 안 통하니 저를 보며 물었죠. 예, 넌 어쩔 것 같니? 기분 나쁘다고 애들 좋은 기회 놓치게 하는 게 맞아? 가서 어학연수인가 그런 것도 짧게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안 가는 게 맞니? 네? 그건 말을 해. 애 교육은 원래 너 담당이잖아. 어쩔 거야? 애들 실망하는 거 볼 거야? 애들한테 당장이라도 안 간다고 하면 실망하는 표정 볼 자신은 있고. 아니요. 가고 싶다고 하면 가는 게 맞죠. 좋은 기회니까. 저는 억지로 시어머니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누구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싫다고 하면 애들 기회를 날려버리는 비정한 계모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 말이죠. 이에 남편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애들 키우지 마. 엄마면 엄마답게 굴라고. 미안해. 제가 미안해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달랬죠. 앞으로는 거절해. 그리고 그 여자 정말 잠깐 이러는 거야. 시간 지나면 흥미 떨어질 게 뻔하니까 믿어도 좋아. 조금만 참자. 중간에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기분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참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시간이 좀 흐르면 아이들에게 흥미가 떨어진 친모가 우리 결혼 생활에서 빠져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고요. 하지만 전처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시댁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전처가 뜬금없이 찾아왔죠. 화려한 치장에 명품을 온몸에 바른 그 여자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픽 웃더군요. 반가워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 잘 봐주셨다고. 저는 얼결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대뜸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현금 뭉치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이거 받아요.
아이들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닌데 뭐 일종의 수고비? 라고 생각하시던가요? 부담은 가지지 말고 얼마 안 돼요. 제가 요즘 현금을 많이 안 뽑아놔서요. 아니요. 전 이런 거 받을 이유도 없고 받지 않을게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러더군요. 어쩜 성격이 전 남편이랑 똑같네요. 없는데 자존심만 세우는 거.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유난 떠는 걸 별로 안 좋게 봐서요. 그냥 돈이잖아요. 돈에 감정은 없어요. 수고했으면 당당히 받는 건데 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구는지 전 이해를 못하거든요. 실은 마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인상을 썼죠. 저기요. 초면에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그 생각이 안 맞는 거지. 저도 돈에 감정 실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들 돈 때문에 키운 게 아니라 안 받은 거고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거절한 겁니다. 아셨어요? 전처가 제 반응에 살짝 놀라나 싶었는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더군요.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너 말 조심 안 해? 뭐 싸우자는 거야? 지금 누구 앞에서 언성을 높여? 아무리 우리가 오냐오냐 했기로써니 집안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넌 가서 우리 밥이나 좀 준비해라.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만들어 놔. 난 애들 엄마랑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우리 시장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 알았어? 저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귀한 손님이라며 이제까지 식사 준비 한 번을 안 시켰던 시어머니가 전처 앞에서 그런 명령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꾹 참고 저는 식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대뜸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게 뭐야? 너 지금 요리에다가 조개를 넣은 거냐? 이거 국, 찌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국그릇을 살피더니 수저를 던지셨죠. 어머, 너 진짜 미쳤니? 너희 아버지 조개 알레르기 있다고 내가 말을 안 했어? 뭐 까먹은 거야? 네? 전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런 말은 못 들어서요. 이제 그런 걸로 발뺌까지 하니? 아까 내가 분명 말했어. 내가 너 오냐 오냐 하면서 며느리 대접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러? 아니, 이건 실수도 아니고 사람 죽일 뻔한 거야. 너 내 남편 잘못되면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너무 놀라고 억울해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정말 하늘의 맹세코 저는 시아버지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본 시어머니는 소리를 더 지르셨죠. 뭘 잘했다고 울어?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얼른 구급차 불러, 구급차! 그날 시아버지는 진짜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편도가 살짝 부어오른 거 이외에는 큰 이상은 없었지만 뒤늦게 남편이 오자 시어머니는 더 난리를 피웠죠. 제가 너희 아빠 죽일 뻔했어. 모르고 계속 먹었으면 그대로 저 세상 가는 거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것도 며느리가 돼서. 그것도 지금 몇 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시아버지가 뭘 못 먹는지 모르냐고.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다가 내 명예 못 살고 내가 먼저 가지 싶다. 엄마, 의사쌤한테 들어보니 아빠 별 이상 없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네가 못 봐서 그래. 온 음식에 다 조개를 썰어서 넣어놨어. 이게 죽이려는 거 아니니? 국에다가도 넣고 찌개에도 썰어놓고 아주 식탁에 독을 풀었더라. 독이라니 무슨 말을... 그러게 왜 냉장고에 그걸 넣어놨어? 넣어놓은 것도 잘못이야. 내가 먹으려고 따로 빼놓은 거야. 그리고 난 분명히 조개는 손대지 말라고 말했어. 저게 정신 어디 팔아먹고 그런 거라고. 네 전처가 우리 집에 왔으니 걔가 뭐하나 싶어서 내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게지. 저는 그 상황에서 사죄만 내리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정신을 팔려서 못 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구나 평소에 제게 소리 한번 지르신 적 없던 분이니 마땅히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둘째가 저에게 쭈뼛거리며 말을 걸더군요. 원체 말이 없고 첫째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이였는데 어쩐 일이지 싶었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아줌마한테 말해봐. 응? 그게
아니, 아줌마. 응, 아줌마 듣고 있어.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둘째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상해.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아줌마 쫓아내겠다고 그랬어. 엄마랑 짜고. 엄마랑 짜고? 너희 친엄마? 응. 아줌마 쫓아내겠다고 그랬어. 조개도 일부러 산 거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줌마 쫓아내면 진짜 엄마가 오는 거라고 형아도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엄마 번호도 할머니가 알려준 거래. 근데 난 아줌마 좋은데 엄만 좀 무섭단 말이야. 내가 말한 거 형아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아이의 말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찜찜한 게 너무나 많았죠. 하지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토록 전 며느리라면 이를 갈던 분들이 왜 갑자기 그러는지. 그런데 그때 머릿속을 스친 건 바로 돈다발이었어요. 처음 보는 제게도 척 내밀던 돈뭉치, 그게 시부모님에게도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가 찼죠. 바로 남편한테 말을 할까 했지만 우선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증거 없이 말하기엔 이전부터 제게 얼마나 잘했는지 남편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방문했을 때 거실 한쪽 구석에 감시 카메라를 몰래 숨겼어요.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실 대화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 후 바로 후회할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자신의 반지를 내어주셨거든요. 이건 내가 정말 아끼는 금반지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고 유품이고. 이걸 왜 저를 주세요? 저번에 너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다는 거 안다.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하구나. 내가 그 빌어먹을 조개 알레르기만 아니었어도 네가 그런 수모를 당할 필요는 없었잖니. 아버님 탓이 아닌걸요. 그래도 이건 못 받아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 너한테 주고 싶었어. 아들 말고 내 딸한테 주고 싶었거든. 두껍고 투박해서 어디 끼지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가서 녹여서 목걸이라도 하나 해라. 넌 내 딸이잖니. 아니요, 제가 이걸 저는 못 받아요. 저는 정말 질색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기어코 제 손에 쥐어주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내가 널 위해서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러니 받아. 정 그러면 가지고만이라도 있어다오. 널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줘. 난 너한테 뭐든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대신 너희 시어머니한텐 비밀로 해. 너한테만 준 거 알면 질투한다. 그래도 괜찮아. 언젠가 내가 말할 테니. 지금 내 마누라가 나 아파서 뿔이 나서 그래. 일단 나중에 말하면 왜 진작 안 줬냐고 할 사람이지. 절대로 뭐라 할 사람 아니야. 너도 알잖니? 널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인지. 얼른 받아. 전 그걸 받고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 설치한 걸 바로 치워야지 하는 것도 깜빡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다음 날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서 몰래 치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연 들이닥쳤죠. 어머님,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너 인연 이제 하다하다 도둑질까지 해? 미쳤어? 반지 어딨어? 반지! 뒤늦게 남편이 뛰어와서 저와 시어머니를 떨어뜨렸는데 시어머니는 온몸을 떠시며 소리를 쳤죠. 제가 금고에 들어있던 시아버지 반지를 훔쳤다고 말입니다. 오해세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저한테 그걸 주셨거든요. 뭘 줘? 그 양반이?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아들, 너희 아빠가 아끼던 그 반지 기억하지? 그 무식하게 크고 두껍고 루비가 박혀서 촌스러운 그 반지 말이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가 아끼는 그거? 나한테 물려주지도 않겠다던. 그래, 그 반지를 쟤를 줬단다. 말이 되는 소리니? 아무리 돈이 궁하기로 써니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 물건을 훔칠 수가 있어?
쟤 말고는 그날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 진짜 아니에요. 아버님한테 여쭤보셔도 좋아요. 저한테 딸 같다면서 가지고 있어라. 녹여서 목걸이를 해도 된다. 팔아도 된다고 분명. 차라리 하늘이 두 쪽 나고 해가 서쪽에서 떴다고 해라. 그 사람은 절대 그 반지를 아무나 안 줘.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반지 찾고 울고불고 하는데 뭐 어쩌고 어째? 전에는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 손부릇까지 더러워. 이것도 좋다고 오냐오냐 감쌌으니.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 꼴 안 보지. 어쩜 이런 걸 며느리라고 그간 그렇게 애지중지했는지.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너 당장 저거랑 헤어져. 이혼하고 딱 갈라서. 저런 여자가 내 손주 너희 아들들을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해? 이런 여자니 몇 년 동안 애들한테 아줌마 소리나 듣지. 애들이 침 못 찾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이런 양심도 없는 게 무슨 애를 키우겠다고?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저한테 말했던 게 진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속으로 감시 카메라를 치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안 훔쳤으면 어쩌시게요? 그럼 내가 성을 갈게. 됐니? 대신 내가 찾아서 나오면 그땐 너 내 아들이랑 갈라서. 어떠니? 난 너 같은 며느린 꼴도 보기 싫으니. 네, 그렇게 하죠. 여기요. 제가 반지를 보여주니 시어머니가 비열하게 웃으셨죠. 허! 뻔뻔하게. 이거 봤어, 아들? 얘가 이런 애야. 시애비 반지를 도둑질이나 하는 도둑년. 이걸 내가 며느리라고 그동안 아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튀게 해준 걸 생각하면 아이고 혈압이야. 당장 갈라서! 이 물건 내 눈앞에서 치워! 시어머니는 뒤로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셨고 남편이 저를 추궁하더군요. 당신 진짜야? 이거 우리 아빠가 목숨처럼 아끼는 반지야. 할아버지 유품. 근데 이걸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하거든. 진짜 훔친 거야? 가지고 있는 거지 훔친 건 아니거든? 증거 보여줄게. 저는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걸 돌렸습니다. 남편도 그런 게 있는지 놀랐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하얗게 질려서 파르르 떠시더군요. 거실 한 구석이라 영상이 찍힌 건 아니었지만 선명한 목소리는 들렸죠. 시아버님이 제게 그 반지를 억지로 떠넘기던 목소리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리셨죠. 그러고는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썼습니다. 전현 하는 짓을 봐라. 우리 집에 감시 카메라를 달어? 저러고도 사람이니 저게?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사실이면 아빠는 왜 그런 건데? 그건 그러니까 저는 말을 더듬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물었죠.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는 알려주세요. CCTV는 된장찌개 조개 사건 때문에 제가 설치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리고 고작 하루 녹화된 거고 사생활이 비추지 않는 범위였고요. 근데 반지 도둑이요? 도대체 왜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그러시냐고요? 그야 그 여자 때문이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어머니는 들숨날숨을 크게 쉬시더니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아 그래, 뭐 그렇다면 어쩔래? 나가줄래? 내 아들 놔줄래?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말이 진짜라는 거야? 그 여자랑 뭐 있어? 시어머니는 혀를 찢 차더니 짜증난다는 식으로 대꾸했죠. 걔가 자식들한테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잘 알지?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만나러 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네 눈으로 훤히 봤을 거고. 애들도 침몰하고 따르잖니? 핏줄 당기는 걸 무슨 수로 말려? 까놓고 쟤랑 사는 것보다 애들 교육에도 친모가 훨씬 좋고 안 그래? 나도 다 생각해서 너희들 여기까지 하고 천천히 합치라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애들 핑계 대지 마.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기억 안 난다. 그리고 그땐 한참 철없을 시절 아니니? 걔도 너도 어렸잖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애가 갑자기 잡초부성한 곳에 오다 보니 잠깐 정신이 나간 거지.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 재혼한 그 남자랑 이혼 준비 중이더라.
재산이 많아서 절차가 좀 길 뿐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 정리될 테니 너랑 다시 합치면 되겠다 싶었지. 걔도 원하고. 시어머니는 마치 애원하듯 남편 손을 잡고 이어 말했습니다. 너도 잘 생각해. 이러고 지지고 볶고 살 거야? 애들 둘이나 키우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너희들이 돈 벌면 얼마나 더 벌어? 우리한테 주는 용돈 그거 겨우 100만 원. 그걸로 간신히 엄마랑 아빠 더는 그렇게 못 살아.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너 결혼하고 나 며느리 때문에 속 많이 썩은 거 사실이지만 물질적으로는 어디 하나 부족하게 안 살았어. 때 되면 용돈 넉넉히 받고 여행도 다니고 우리 둘은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근데 지금은 무슨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부족하면 아쉬운 소리 하며 용돈 다 써야 되고 여행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된다. 그것도 겨우 국내 여행. 꽃놀이나 다니는 거야. 엄만 그렇게 사느니 잘난 며느리 모시고 사는 게 훨씬 좋아. 너도 편하게 살았잖니? 어? 난 하루도 안 편했어. 엄마도 알잖아. 몰라. 너도 내 나이 되면 아쉬워질 거다. 결혼은 현실이고 인생은 실전이야. 돈이 최고고. 엄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쩜 돈 때문에 나한테까지 이래? 나 그때 그 여자 때문에 죽고 싶었어. 몰라? 이제야 좀 사람처럼 사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죠. 너도 잘 생각해. 걔도 너만 원한다면 돌아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넌 남자이기 이전에 애들 아빠야. 애들이 원한다는데 그것도 못해? 별것도 없는 며느리 데리고 와서는 아직 애들 엄마로 인정도 못 받았잖아. 더 시간 끌 것도 없이 갈아타. 놓치고 후회 말고. 다 늙어서 그때 내 탓하면서 그때 왜 합치라고 더 강하게 안 밀었냐고 그럴걸. 엄마! 우리 더는 설득하지 마라. 우린 벌써 그쪽으로 갈아탔으니까. 애들도 거기서 자라는 게 더 행복할 거야. 얼마나 좋아. 뭐든 척척 사주는 엄마의 유학이고 공부고 원 없이 시켜줄 텐데. 탄탄한 미래, 보장된 행복. 너도 너랑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 잘 판단해. 시어머니는 반지를 빼앗고는 자리를 떠나며 제게 한마디를 더 하시더군요. 너도 그만 눈치껏 빠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못 빼면 그대로 굴러가야지. 그게 순리다. 애들 앞길 망치지 말고 우리 아들 놔줬으면 좋겠구나. 현관문이 쿵 닫히자 저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평생 이런 수모와 모욕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돈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듯했죠. 무엇보다 시부모님을 너무나 믿었기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겁니다. 거기다가 두려웠죠.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흔들릴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돌연 저를 안아 달래던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척 하자는 거야. 애들도 부모님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제대로 알게 해야 이 상황이 끝나.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한테 함부로 하는 첫째, 그리고 부모님이 당신의 소중함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대로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버티면 애들은 그 여자를 더 집착할 거야. 애들은 휘둘릴 테고 우리 부모님은 돈에 넘어가 당신만 괴롭힐걸? 난 이 상황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러니 나 믿어줘. 난 그 여자를 누구보다 잘 알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 여보, 나 믿어주라. 날 못 믿으면 내가 수년간 받은 고통을 믿어줘. 난 그 여자랑 살던 게 지옥이었으니까. 돈? 그건 내 목줄이었고 난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살았어.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기라고 하면 기어다녔고. 당신 만나고 나 이제야 숨 좀 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럼 그 고통을 또 겪겠다는 거야? 애들까지? 필요하다면 해야지.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살아봐야 정신 차려. 하지만 둘째는 사실
둘째가 모든 걸 말해줬거든. 그래서 감시 카메라 설치했던 거야. 저는 남편에게 둘째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려줬고 남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당신을 어릴 때부터 따랐으니까. 하지만 첫째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형제야. 시간이 더 흐르면 걔도 당신을 적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커. 내 교육이, 내 훈육이 조금 강하다고 해도 이번만은 당신이 좀 참아주라. 응? 애들 때릴 거야? 필요하다면.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때리는 건 안 할게. 하지만 강압적으로는 할 생각이야. 이혼한 척하면 난 여기서 나가는 건가? 당신 걱정 안 할 수 있게, 나 믿을 수 있게 방법 마련해 볼게. 솔직히 저는 무서웠어요. 이대로 남편도 저를 떠나는 건 아닐까? 아이들도 다신 못 보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불안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저는 제대로 박히지도 못한 굴러 들어온 돌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엄마로 인정받지 못했고 시부모님은 돈 때문에 저를 버린 상황에서 진실한 눈으로 자신을 믿어달라는 남편의 말에 시간을 주기로 한 겁니다. 알았어. 당신 믿고 기다릴게. 고마워. 이제 우린 좀 싸워야 할 거야. 첫째를 속여야 하니까. 그렇게 남편은 저와 대판 싸우고 이혼을 앞둔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남편은 딱 한 가지만 당부했죠. 절대로 아이들 훈육에 끼지 말고 관전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불안해하니 시댁에 있던 감시 카메라를 저희 집에 옮겨 달아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집을 나서고 얼마 뒤에 전처가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온 겁니다. 전 그걸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죠. 시어머니는 코웃음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한 가족이 된 것 같네. 너희들도 엄마 오니까 좋지? 역시 핏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속썩이지 말고. 첫째는 기분 좋아서 방방 뛰고 둘째는 살짝 주눅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전처는 한숨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냥 학원이랑 과외 돌려야지. 이대로 그냥 두면 머리에 뭐가 들겠어? 당신처럼 어정쩡한 회사나 들어가서 살지 않겠어? 지금도 늦었어. 영어가 안 되면 유학을 보내든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 뭐. 당신이 알아서 학원이랑 과외 다 잡아줘.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이상한 곳에 다니게 할 순 없잖아. 그때 첫째가 볼멘 소리를 냈죠. 아빠, 나 지금도 학원 다니는데 여기서 뭘 더 해야 해? 아, 그거 그만둬야 해. 제대로 된 곳을 다녀야 사람 되지. 엄마 말씀 못 들었어? 너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유학 가는 거야. 아이는 하얗게 질려 있는데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못하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엄마랑 같이 안 가? 아빠는?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죠.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지. 너 해외여행 가는 거 좋아했잖아. 공부 제대로 하면 안 가니까 앞으로 제대로 해보든가. 매일 쉬지 않고 해야 겨우 따라잡아. 그때부터 첫째는 이른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학원을 3곳을 돌고 과외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이후부터 하기 싫다고 몸을 비틀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훈육이 시작됐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고통스러웠지만 남편 말처럼 그저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남편이 전화가 와서 상황을 알려줬죠. 둘째가 당신을 찾더라. 봐, 아이들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제대로 알게 되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둘 다 알게 될 거야. 첫째도 조만간이야. 근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두 분은 포기해. 아들보다 돈을 택했는데 설득하고 그럴 마음 없어. 내가 이런 연극을 하는 건 오직 아이들 정신 차리게 하려는 거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다음 날 첫째는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친엄마에게 가겠다고 했죠. 그러니 남편이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그대로 친모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더군요.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남편이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살면서 난 하루 1시간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어. 오로지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안위만 중요한 여자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그리고 첫째를 케어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조만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소꿉놀이 그만하겠다고 할걸? 그래도 친모인데. 두고 봐, 내 말이 틀린지. 남편이 두고 보라고 말한 지 일주일 되던 날, 실제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사색이 되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잡고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가 너랑 합치는 거 생각해봐야겠다고, 아니 싫다고 그러더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당장이라도 너랑 합칠 것처럼 했는데 그쪽은 이혼도 다 마무리됐고 너도 정리하는 시점에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그런 여자잖아 원래. 엄마는 알면서 왜 그래? 너 설마 걔한테 무슨 헛소리 한 거 아니지? 좀 잘하고 싹싹하게 굴고 꽃이라도 사다 주면서 살살 구슬렸어야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 개새끼처럼 꼬리라도 흔들라 이거야? 그럼 그래야지. 우리 노후와 안락한 생활, 애들을 위해서라도 넌 그것도 못해?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자존심 좀 지킨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가서 빌어. 가서 싹싹 빌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해 얼른. 이내 시아버지까지 끼어들었죠. 아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해줄 거야? 너네 엄마 말처럼 가서 싹싹 빌어라. 어? 걔가 우리 집에 첫째를 놓고 갔어. 못 키우겠다면서. 도대체 첫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그래? 아주 질색을 하던데. 일부러 걔 보낸 거 맞지? 어? 남편은 가볍게 한숨 쉬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냥 포기해. 그 여잔 재미없으면 뭐든 금방 질리는 여자라 가방을 바꾸듯 구두를 바꾸듯 아이들 엄마 노릇도 질렸을 뿐이니까. 너 정말 이럴 거야? 걔가 분명히 너랑 며느리랑 갈라서면 우리 집에 잘한다고 그랬어.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내가 너무 쉽게 합치겠다고 넘어오니 질린 거고 애들 상대해보니 짜증났을 거야. 엄마랑 아빠는 그 여자를 아직도 몰라? 그 여잔 손에 쥐고 나면 버릴 생각만 하는 사람이야. 아이스크림 껍질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면 번거롭고 쓸모없어서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그런 껍데기 말이야. 아이고, 그럼 우린 어째? 돈은? 용돈은? 여행은? 엄마랑 아빠는 이제 알아서 살아.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말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악을 썼죠. 너 지금 엄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냐고? 돈에 미쳐서 아들 팔아먹으면서 키웠지. 내가 신혼 초부터 그렇게 힘들다고 애원을 해도 늘 그 여자랑 다시 엮으려고 했잖아. 아이를 생각하라며 나를 그 지옥으로 몇 번이나 떠밀었고. 솔직히 그땐 그러려니 했는데 2번은 실수가 아니잖아. 이게 제대로 된 부모가 할 짓이야? 그 여자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몇 명을 만났는지 기억나? 정확히 5이었어. 5! 그거 말고 안 걸린 건 더 많겠지. 그때 엄마 나한테 참으랬어. 아빤 견디라고 했고 난 매일을 참고 버텼어. 내가 그때 죽고 싶었던 건 엄마랑 아빠 때문이었다고. 아들, 그건... 남편은 싸늘한 표정으로 문을 가리켰죠. 나가. 앞으로는 나한테 손 벌릴 생각도 말고 그 여자한테 꼬리라도 흔들어 보던지. 걔처럼. 난 내 행복, 내 가정 지키면서 살 거니까. 가정을 지킨다니? 너희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어. 내가 겨우 손에 넣은 행복을 왜 포기해? 2번 다시는 안 뺏길 거야. 나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현관 밖으로 쫓겨나고 얼마 뒤에 첫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반쪽이 된 얼굴로 남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남편이 그 아이를 거칠게 밀어낼까봐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아이를 꼭 안아주더군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아빠. 첫째는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둘째도 나와서 울기 시작했고요. 엄마 나빠. 날 두고 내 생일도 모르고 학교에 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까먹고. 그래. 그러게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아빠 형. 근데 아줌마는 어딨어? 아빠 아줌마 보고 싶어. 형아 때문에 아줌마 나간 거잖아. 둘째가 첫째를 때리자 첫째도 서러워서 우는 소리를 냈죠. 아줌마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아줌마라고 안 하고 가짜 엄마라고도 안 할게. 다신 안 할 테니까 엄마 말고 아줌마 데리고 오면 안 될까? 일단 아빠가 데리고 오려고 노력해 볼게. 근데 너희도 노력해야 해. 알지? 노력? 아줌마는 많이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야 해. 앞으로는 엄마라고 불러야 하고. 그럴 각오 없으면 너희는 지금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해. 어쩔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노력할게. 그래, 착하네. 우리 다 같이 아줌마 다시 오도록 노력해보자. 남편은 나직하게 말하며 제가 보고 있는 카메라에 윙크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아이들이 내 노력을 알아준다는 기쁨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결단력과 실행력에 감사했죠. 저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간을 가지며 제게도 휴가를 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가 들어서자 둘째는 아줌마, 아니 엄마 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며 안겼고 첫째는 우물쭈물했지만 오셨어요 새엄마? 라고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든 말든 두 아이를 꼭 안아줬죠. 나도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첫째는 어색해서 팔을 슬쩍 빼긴 했지만 이전처럼 저를 밀어내진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들려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괜히 퉁명스럽게 배가 고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을 위해서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다 발휘해서 요리를 해줬죠. 남편은 슬쩍 웃으며 제 옆구리를 찔렀고요. 마치 이것 봐, 효과 죽이지? 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제가 돌아오자마자 시부모님이 태도를 바꿔 저에게 매달렸기 때문이죠. 아가, 우리 아들 좀 설득해다오. 지금 나랑 이 사람 둘 다 안 보려고 해. 용돈도 안 주고. 우리 굶어 죽겠어. 그래 아가, 이대로 부모 자식 사이 인연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니? 저는 두 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말고 그 여자 선택하셨잖아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이러시는 거 불편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너도 너다. 우리가 괜히 그랬어? 다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니?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과하신 적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위해서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순간 혹했어. 됐니? 우리라고 어쩌겠니? 너희가 주는 돈이 넉넉하지 않은걸.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 버릴 참이야? 너 그러면 천벌 받아. 어디서 부모랑 자식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널 얼마나 아껴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간질 같은 거 안 했어요. 남편 뜻 따를 생각이고요. 야, 너 후회해? 누가 어른을 이렇게 대하니? 내가 대자보라도 붙여서 너네 망신 줄 거야. 늙은 부모 버리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다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두고 보자. 부모 가슴에 대 못 받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죽어서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내가 죽으면 얼마나 목 놓아 울려고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해.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 잘 때 이 집에 확 불질러 버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럼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살이 뜯기는 고통을 겪을 거고, 너희는 죽어도 개돼지로 다시 태어날 거다. 두고 봐! 시어머니와 시부모님은 끝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추악한 모습을 끝으로 남편은 완전한 절연을 선언했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우리 네 식구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자랐고 이제는 엄마 소리가 당연한 사이가 되었고요. 오히려 철이 드니 첫째가 유독 저를 더 잘 따르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그 일들을 겪으며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식의 행복을 짓밟는 인간들은 혈육이란 이름 뒤에 숨은 악마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만약 아직까지도 그 추악한 인연을 단칼에 잘라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소중한 평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겠죠. 피보다 진한 건 결국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제품에 안긴 소중한 아이들과 남편에게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가족이란 탈을 쓰고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가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끊어내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돌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합과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